안녕하십니까. 2022년 1학기 소아치과 수요일 세미나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1년차 구준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두개안면 성장 발육의 이론과 임상 챕터 3, 두개안면 성장과 발육의 개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순서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아간면 성장의 원리에 대한 이론들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두부방사선 촬영이 보편화된 시점, 브로드 등은 안면 성장은 전적으로 유전자에 의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1940년대에 이르러 동물 실험이 많아지며 이 진위에 대해 이의가 점차 제기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처는 봉합부의 생체 염색을 분석해 봉합 부위가 성장을 지배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특히 비상합 복합체와 두개관 부위의 봉합에 집중하였습니다. 스캇은 이러한 봉합부 주도서를 부정하며 연골이 안면부 성장을 주도한다고 주장하였고 특히 비중격이 상하게 전후방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모스는 1981년 논문을 통해 비골격적 조직과 기관이 우선이며 이후 골격의 성장은 2차적이고 보상적으로 뒤따르는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호르몬을 강조한 서브시스템 시어리나 위의 가설들을 종합한 반림보그의 가설 등도 존재하지만 점차 유전 요소와 경조직을 중요시하던 기존에서 연조직과 생리학적 요인을 고려하는 흐름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가설들을 토대로 아간면 성장 중심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먼저 성장 중심이란 첫째 조직 분리력을 가지며 둘째 골의 양적 증가를 담당하는 곳이고 셋째 연골 내 고라가 일어나는 곳으로 정의됩니다. 봉합은 이식 실험에서 성장 변화가 없었으며 제거 시에도 골격의 크기가 변화하지 않았다는 실험 결과를 통해 성장 중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혀졌으며 비중격 연골은 일부 성장 중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중격이 없는 무비중 환자에서도 지연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안면 성장에 큰 영향이 없었던 사례가 발견되어 반대 근거 역시 존재합니다. 하악 과도도 관절 연골이나 성장판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이식 실험에서 하악을 완전히 자라나게 유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성장 잠재력이 없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성장 중심이라 여겨졌던 해박적 구조물들이 모두 성장 중심이 아니라고 판별됨에 따라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중심에 대한 동물 실험 사례 중 원숭이의 안면 봉합 성장 실험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5개의 마커에 5개의 봉합부에 아말감 마커를 위치시키고 연속 방사선 촬영으로 중첩을 한 실험인데 실험 결과 유치열기에서는 안면의 전후방 성장, 혼합치열기 이후에는 수직적 성장이 왕성하게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은 원이 매식 초기 위치, 빨간 원이 성장 후 위치임을 고려하면 3번 관골측두 봉합의 성장량이 가장 크며 매식체의 이동 방향이 대부분 상안면의 전화방 인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봉합에서의 성장을 통해 비상합 복합체가 전화방으로 전이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조되었듯 성장에 있어서 연조직의 역할은 경조직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임상에서도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안면부에 위치하는 연조직의 형태 이상이나 악습관이 부종교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혀와 관련된 습관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혀 내미는 습관 혹은 깨무는 습관이 있을 경우 부종교합 치료에 습관 교정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키드 연구에서 개방교합 환자는 혈압이 정상보다 2배 강하지만 혀를 내미는 빈도가 정상의 반절 정도로 종합해 보았을 때 전체적인 힘의 효과가 동일함을 밝히며 단순히 설 근육의 힘이 부정교합을 유발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치료에 있어서도 교정치료나 악교정 수술 후에 습관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근기능적 치료만 선행한 경우에는 치열 개선의 효과가 미비하였습니다.
다만 해부학적으로 거대설일 경우 혀의 크기를 줄여주어야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입술 관련 습관입니다. 편측의 입술을 말아 올리는 스니어링 헤빗을 갖고 있는 경우 치열공은 그 부위에서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었으며 습관 조절 전까지는 그 형태가 유지됨이 확인되었습니다. 입술을 적시는 습관이 존재하면 상하악 전치 이동이 일어나 수평 피계가 변하게 되며 입술 빠는 습관이 있을 경우 하순이 하악 전치부 치은염 부위를 계속하게 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치은염증과 태축, 치조골 태축 등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손가락을 빠는 습관에서는 상하악의 치열공 길이가 정상보다 길게 되며 구치관 폭경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견치관 폭경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손가락을 빠는 유형과 그 깊이에 대해서도 부종교합 영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악골의 이동량이 많은 집단에서 상악 전치의 위치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며 하악 전치가 직립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악 안면부의 각 부위의 성장 속도가 상대적으로 상이하기에 혀의 부피가 치열공의 키기보다 먼저 성장하여 그 시기에 부정교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발생한 부정교합은 근육의 적응에 의해 특별한 치료 없이도 추후 개선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시기에 어글리 더클링 스테이지와 같은 여유 공간이 있어 완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임상가로서 근 기능을 조절하여 부정교합이나 발육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면 구조물의 성장 양상 및 속도 차이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두 개 영역은 실선, 안면 영역을 점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이한 결과를 통해 두 개 성장은 스키모네의 성장 곡선에서 신경 성장 양상, 안면은 골격 성장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모든 안면 구조물 간 거리들이 나타나는 속도는 두개저와 하악골이 다르듯이 상대적이므로 얼굴의 형태는 성장 기간 동안 끊임없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 간의 차이에 있어서도 남자는 신장과 안면 구조의 성장 가속기 시기가 비슷한 반면 여자는 상이하며 여자는 남자에 비해 성숙 속도나 양이 모두 작고 2, 3년 성장이 일찍 끝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후 3개월부터 8세까지 두 개 안면 성장을 중첩해 보았을 때 비강전은 거의 평행하게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과 하악의 고니알 앵글은 평행하게 성장하지만 개인에 따라 그 각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략 2세 이후 상안면 성장은 조기에 완료되지만 하안면 고경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안면부 영역에서 특히 코의 성장은 안정적인 편으로 안면 고경 중 코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였을 때 신생아에서 41.3%, 성인에서는 42.8%로 그 수치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셀라 네이전 그나시온을 이은 각도가 클수록 하악각이 점차 열리는 방향으로 성장, 반대로 이 각도가 작을수록 하악각이 닫히는 방향으로 성장한다는 특징이 이 시기에 나타납니다. 8세 이후 성장 양상도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개평면과 SM평면의 각도는 대체로 유지되었으며 치아에 대해 상악은 일정한 치축으로 하방 이동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에 반해 하악은 침포인트가 먼저 전방 이동한 후 하악 전체가 턱 성장에 따라 전방 경사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17세 이후 성장 양상을 보았을 때 두개조보다는 하악골의 만기 성장이 크며 성장이 멈추는 나이는 최대 성장기가 나타난 나이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에서도 안면 성장이 일어날 수 있으나 경조직보다는 연조직, 특히 코와 입술과 같은 조직이 두드러지게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30대와 70대의 측모를 접해 보았을 때
안면의 전반적인 전하방 이동과 코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기 골격성 3근 부정교합과 관련된 증례 하나 보겠습니다. 10세 여환으로 치아의 총생과 아래턱이 나왔다는 것을 주소로 내어난 이 환자는 오목한 측무와 하악 전돌, 3급의 견치 및 구치 관계, 절단교합의 전치 관계와 치아 보상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골격성 3급 부정교합으로 진단 내려졌습니다. 치료 계획은 성장 조절을 통해 구치 및 견치 관계를 개선하는 것과 피계교합의 개선, 궁극적으로 안모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성장이 완료된 후에 재진하여 고정성 장치를 이용한 교정 치료를 2차 치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악은 RPE를 이용하여 치료공을 확장해 연구치 맹출 공간을 확보하고 페이스 마스크를 병행하여 골격적 부조화 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하악은 구치부 교합판을 이용하여 측절지 부위의 반대 교합을 해소한 이후 메디안 스크류 어플라이언스로 교체해 악공 확장을 시행하였습니다. 치료 5개월째 이르러 RPE를 제거하고 상악의 양측 제1대구치에 디스탈 스크류를 첨가한 가철성 장치를 장착하였고 하악은 기존 장치를 계속 이용하였습니다. 페이스 마스크 착용의 협조도가 양호한 편이라 상악의 전방 성장과 함께 전치 피계량이 증가하고 2급 구치 관계로까지 형성되어서 1차 치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악의 잔여 성장으로 인해 전치 피계량의 감소가 관찰되어 페이스 마스크의 추가 사용을 고려하며 치료 12개월째 고정성 장치를 부착하여 치아 배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정성 장치를 부착하고 16개월 후 최종적으로 28개월 후에 치료를 종결하였습니다. 2차 치료 기간 중에도 하악골의 성장이 꾸준히 일어났으나 비교적 수직적 성장의 양상이 강하여 안모의 악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장치 제거 후 유지로는 하악에는 LBR, 상악에는 레버라운드 가철성 장치를 사용하였으며 유지를 위해 밤에 2급 액티베이터를 촬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치료 결과 상악골의 전방 성장과 함께 하악골의 후방 회전으로 안모의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전후 방사선 사진과 중첩 사진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보시며 궁금한 게 있으셨던 분들은 Q&A를 통해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